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쌤의 미디어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휴대폰, 태블릿 PC용 영상 편집 어플 캡컷을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 편집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볼 건데요. 첫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캡컷 어플을 받아야겠죠? 조금 후에 함께 설치해 보면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영상 편집을 위한 자료를 받아야겠죠? 하나당 10초 이상 촬영된 동영상이나 편집에 함께 활용할 사진, 그리고 저작권에 문제없이 활용 가능한 CCL 이미지 등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부터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휴대폰 홈 화면에서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 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아이폰 기준입니다. 앱 검색창에 영어로 CAPCUT를 누르시거나 캡컷이죠. 한글로 캡컷이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누르면 자, 이렇게 검색 결과가 확인이 되죠. 유사한 어플들을 함께 띄워주는데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가위 모양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어플리케이션 로고를 확인하신 뒤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 다운로드 혹은 받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기존에 받았던 이력이 있어서 클라우드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네, 어플리케이션 창에서 바로 열기를 누르시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창을 닫아줄게요. 자, 홈으로 가면 이렇게 캡컷 어플리케이션이 잘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홈 화면에 있는 캡컷을 한번 함께 열어볼까요? 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나오고 약관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 반드시 수락을 눌러주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추적금지 요청을 위한 애플 앱이 나오는데 이 팝업에서 저는 금지 요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허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캡컷 어플 초기 메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카메라, 캡션, 보정, 프롬프터. 카메라와 보정 기능은 다른 촬영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캡션과 프롬프터는 좀 독특한 기능이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caption은 말소리가 포함된 영상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요거는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편집할 때. 프롬프터의 기능은 촬영에 최적화된 기능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프롬프터 기능을 열면 자동으로 글자를 쓸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글씨 쓰는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글자를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요거는 이렇게 아래로 보기 좋게 아나운서들 왜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여기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 총 5,000 글자까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기 편한 줄거를 좀 숨쉬는 구간을 나누어서 입력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프롬프터가 재생이 되는데요. 재생은 여기 아래쪽에 녹화를 누르면 바로 가능하고요. 당연히 동영상 기본 녹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15초짜리, 60초짜리, 3분짜리 녹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녹화를 60초만 한번 해볼게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영상이 촬영이 되는데요. 물론 화면 전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자 달쌤입니다. 오늘은 캡컷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같이 배워볼까 해요. 네, 이런 방식으로 녹화가 가능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설정을 누르면 프롬프터 설정이 나와요. 이 프롬프터 설정은 여기 보면 올라가는 속도 있죠. 그걸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속도가 좀 느리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느리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글씨를 더 크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이동 키는 프롬프터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자료를 생산하실 때 요 위의 메뉴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요 새 프로젝트는 버튼이 딱 하나예요.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기존에 저장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바로 편집을 시작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 버튼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요. 프로젝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라는 말은 영상 편집 용어입니다. 요거는 캡컷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용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라든지 파워 디렉터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프로젝트는 사진, 영상, 자막, 효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진행하잖아요. 그 진행 중인 파일을 계속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진행 중인 파일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영상 편집 파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젝트 파일은 그 PC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열리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처럼 이렇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열리는 파일이에요. 따라서 이 파일은 동영상의 완성본이 아니므로 이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보내거나 공유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공유하거나 보내는데 활용될 수 있는 영상을 따로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로컬이라는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컬은 여기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2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프로젝트 저장된 이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저장된 프로젝트를 물론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서 만들어 둔 건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날짜와 번호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캡컷은 별도의 그 프로젝트 저장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작을 바로 하시면 생성과 동시에 자동 저장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닫으실 때에도 그냥 X 버튼을 눌러서 닫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보통 프로젝트는 날짜 이름과 그 순서대로 뒤에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의 메뉴들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봐왔던 요 전체 메뉴들은 전부 편집에 해당하는 메뉴입니다. 기존에 설정 없이 뭔가 들어있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된 것 없이 완전히 편집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템플릿이라는 화면이 있죠.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템플릿은 각종 영상 플랫폼이나 영상 장르에 맞게 필요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효과라든지 뭐 자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템플릿을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알람의 경우, 알람은 이제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죠. 네, 굳이 이것은 활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틱톡을 연결해서 영상을 바로 공유하는 데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들이 편집이 종료된 이후에 완성본을 바로 유튜브로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캡컷은 독특하게 이제 틱톡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알림에서 틱톡으로 로그인을 해 두시면 나중에 영상을 출력해서 그 영상 완성본을 틱톡으로 연결해서 보낼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알림 옆에 나의 경우는 지금 눌러도 화면이 바뀌지 않는 건 이제 로그인을 해야만 변경되는 화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것은 로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림이나 나 이런 기능들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지금 편집창에 자동으로 로컬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록이 다 자동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편집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만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메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최상단을 한번 볼게요. 여기 물음표 안내 옆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어플리케이션 설정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편집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 다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요거
기본 엔딩 추가 라는 메뉴를 봐주시면 요게 설치를 하시고 바로 여시면 이렇게 기본 엔딩 추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색깔로 보이시는 분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딩을 삭제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 엔딩을 삭제해 주세요를 원하시면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활성화를 물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엔딩 추가를 비활성화 할 때마다 물어보니까요. 엔딩을 삭제할까요? 라고 할 때 유지할 거냐 아니면 엔딩을 삭제할 거냐 우린 취소가 맞아요. 취소를 눌러주세요. 메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기능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미리 로컬에 이렇게 프로젝트 2개를 만들어 둔 건데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엔딩이라는 건 화면의 끝부분을 얘기하죠. 영상 편집은 쭉 줄 편집이니까 이 선의 가장 오른쪽 끝을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엔딩이 추가되어 있지 않네요. 네, 요건 추가되어 있지 않고요.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의 경우는 엔딩이 추가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엔딩이라는 건 여기 보면 캡컷, 탭하여 텍스트 편집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문구를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플리케이션 활용했을 때 아, 나는 이걸로 편집을 했습니다 하는 워터마크나 이 어플리케이션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는 기능을 캡컷이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설정창에 들어가서 엔딩 추가를 비활성화, 회색으로 만들어 두시면 아까처럼 그런 캡컷이란 로고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캡컷 어플로 편집을 시작해 봅시다. 자, 새 프로젝트에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볼 건데요. 이 프로젝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상, 이미지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보면 최근 항목은 내 앨범이겠죠. 저는 이렇게 앨범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걸 최근 항목으로 그대로 설정하셔도 좋고 본인이 원하시는 자료가 SD카드라든지 다른 앨범에 있을 경우에 그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동영상의 경우는 캡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도입부 영상이나 제목으로 사용을 하거나 필요할 경우에 뭐 흰 화면 혹은 검은 화면, 그러니까 시작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건 인터넷이 가동이 되어야 이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 항목으로 자료를 넣어 볼 건데 우선 여기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동영상 3개와 사진 자료를 섞어 볼게요. 지금 제가 누르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르는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은 이미지의 하단에 숫자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분초고요. 지금 이미지의 경우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뜬 채로 사각형만 뜨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이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면 지금 이대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요거 아니고 콜라주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설명드려 볼게요. 이 콜라주라는 기능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자동으로 분할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 9개의 사진까지만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5개를 골랐기 때문에 5개에 맞는 분할 방식을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줄 건지, 뭐 잡지처럼 이렇게 보여줄 건지, 보통 영상 자료에서 쓰듯이 이렇게 보여줄 건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여기에서 형식을 맞출 수가 있고 비율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의 비율은 비디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1:1로 돼 있어서 화면이 정사각형 모양이죠. 근데 이걸 일반적인 그 영상 사이즈, 요즘은 16:9 와이드 화면을 많이 쓰죠. 16:9로 바꿀 경우에 그 화면에 맞게 비율을 맞춰줍니다. 네. 콜라주를 쓰지 않으실 거면
X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콜라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까지만 사용이 되고요. 9개 넘어갈 경우, 선택한 자료가 9개가 넘어갈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집 사진과 주변의 풍경 사진을 함께 넣어보았는데 자, 지금이 9개요. 콜라주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더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1개죠? 콜라주가 회색으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편집하는 추가만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만 더 선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상 하나 만든다 선생님 얼마나 몇 개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뭐 영상은 몇 분 찍어야 되나요? 그런 건 없고요. 사실 편집하는 시간에 따라 다른 건데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는 7분이 넘어가지 않죠. 최대. 왜 그러냐면 7분이 넘어가면 지루해요. 보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자료들을 선정했다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변경 못하나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편집 화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편집 화면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편집 화면은 크게 상단의 모니터 창과 중간에 타임라인 그리고 하단에 다양한 기능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 부분에 몇 가지 설정이 탑재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상단 우측에 보시면 1080p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메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기와 같이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속도, 스마트 HDR이라고 세 가지 설정이 뜨죠. 여기 있는 메뉴들은 영상 편집을 완료한 뒤에 그 완료하는 설정을 하기 위한 메뉴들입니다. 여기 그 프레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촬영본과 동일해야 되므로 이것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본 영상이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화질을 원하신다면 원본 영상과 동일한 화질로 설정하실 수 있고 원본보다 낮은 화질로도 설정해서 용량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본 영상보다 높게 해상도를 설정하실 수는 없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1080p라는 설정은 휴대폰 FHD 카메라 기본 설정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휴대폰 사양에 따라서 실제 화질과 색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 화질을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하는 기본 해상도가 요즘은 휴대폰들이 거의 FHD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설정 1080p 설정으로 대부분의 편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HDR이라는 기능은요.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약자로 디지털 기술 그 촬영 범위를 확대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용에 적합하게 그 찍힌 화면들을 디지털로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너무 밝게 찍힌 부분이 있다거나 너무 어둡게 찍힌 부분의 화질들을 보정해줘서 적정한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디스플레이에 맞게 영상을 재생해주고 구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파일 형식이 따로 구현이 돼야 되므로 이 설정 또한 출력 설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래된 아이폰의 경우 스마트 HDR 기능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종료를 해볼게요.
지금 그럼 모니터가 실제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모니터 창 하단을 이번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숫자가 그 슬래시를 기준으로 두 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분초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요 아래쪽에 타임라인과 관련이 있는 멈춰져 있는 현재의 시간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시간은요. 지금 내가 불러온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했을 때 그냥 기본 그대로 두었을 때 영상 전체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아는 플레이 버튼이 있죠. 이것을 재생을 누르면 재생이 됐다가 다시 일시정지를 누르면 그 자리에 멈추죠. 근데 재밌는 건 재생을 누르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이 이 가운데 막대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막대기는 고정입니다. 다시 볼게요. 재생을 하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 버리면서 어디가 바뀌냐면 위에 있는 시간대가 같이 움직이면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연동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 한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해 컨트롤 Z, 그러니까 되돌리기 버튼인 거죠. 그래서 이전 작업을 취소하고 싶다 하시면 이 작업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실행 취소 메시지가 뜨죠. 다시 한번 앞에 작업을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 다시 누르시면 몇 번에 한해서는 재실행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주 활용하게 되면 이전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제가 지금 화면 비율이 달라서 실행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편집된 완성본이 전체 와이드 화면으로 뜹니다. 네, 그렇게 모니터 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편집하면서 활용하게 될 곳이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아까 모니터 창과 연동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타임라인은 크게 이런 기능 버튼들, 이런 사이사이의 기능 버튼들과 여기 가운데 있는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이 인디게이터는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는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기준 막대 혹은 막대기, 타임라인의 기준선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캡컷의 경우는 이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운데 고정이고요. 양옆으로 동영상을 직접 손으로 드래그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잠깐 놔두고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드래그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왼편에 음소거 버튼, 제일 앞쪽, 동영상의 앞쪽으로 오면 왼편에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 전체를 소거하는 거죠, 소리를. 소리만 필요하지 않은 영상의 경우 활용을 하고요. 여기 앞에 커버, 그리고 맨 뒷부분에 엔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임라인의 기능에 일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별로 아래에 하단에 오디오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이 커다란 더하기 버튼은 어떤 거냐면, 장면을 새로 추가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막대기를 원하는 곳에 가져다 두고 장면을 새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죠? 방금처럼. 막대기를 기준으로 장면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대기를 먼저 정확하게 움직여 주시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이 비어 있는 곳은 그 장면과 장면을 전환해 주는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전환 효과 창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효과들이 확인이 됩니다. 아직은 이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동영상이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제일 처음 부분은 맨 윗부분에 보면 이 부분 보시면 돼요. 타임라인의 윗부분. 00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당연히 분이고 뒤에 건 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가 지금 손으로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계속 바뀌는 것이 보실 수가 있고요. 막대기가 서 있는 곳의 시간대가 여기 왼편에 표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것을 참고해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타임라인의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편집도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초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세밀하게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손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이 구간에다가 손가락 2개를 엄지와 검지를 보통 사용하죠. 혹은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2개의 손을 동시에 얹고 확대를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에 시간대가 바뀌는 게 보이실까요? 초보다 작은 단위가 확인이 되시죠? 지금 여기 있는 초는 40초와 41초 사이인데요. 15F라는 건 어떤 거냐면 F는 프레임의 약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영상이라는 건 아주 자잘하게 장면을 나누어서 찍은 사진들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1초에 그 사진을 최대 30장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여기 위에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이 설정에 보시면 프레임 속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30이라는 건 1초에 생성되는 사진의 장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080 화면 비율, 이 해상도에 30이라는 프레임 속도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우리는 편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과 41의 가운데가 15프레임인 거죠. 더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이게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네.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축소도 되겠죠. 자, 이 부분에다가 제가 손을 2개를 놓고 축소를 해볼게요. 지금 2손을 오므리고 있어요. 아까처럼 그러면 2초 단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작은 5초 혹은 20초 단위까지도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축소가 된다면 지금 영상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는데 영상은 자신이 품고 있는 녹화된 시간대로만 재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엔 제가 영상을 붙여온 거고 뒷부분에는 사진을 붙여온 건데요. 이 사진의 경우를 보시면 지금 엄청 촘촘하죠?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손 2개로 확대를 해볼게요. 한 영상, 한 사진당 이게 영상으로 편집이 될 경우 여기 보면 3초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보이실까요? 3.0S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자동으로 사진의 경우 영상으로 편집을 하게 될 경우 시간이 3초라는 시간이 사진 하나당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당 3초씩 생성이 돼서 뒤에 불러온 사진들이 일정한 시간대를 구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영상을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약 2분 16초 근처에 막대기가 와 있고요. 정확하게 시간을 보시려면 위쪽에 2분 17초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전체 캡컷 편집 화면의 마지막 창으로 기능창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캡컷은 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번에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겉에 화면에 보이는 이 메뉴들은요. 제가 옆으로 돌려볼게요. 각각 굉장히 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집창 안에 또 다른 세부 메뉴들이 들어있고요. 그 메뉴의 개수와 구성들은 다 메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지금 편집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편집창의 세부 구성은 이렇습니다. 분할, 나누는 기능이죠. 붙어있는 영상을 가운데로 자르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동영상으로 놓고 해보면 훨씬 정확하죠.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 세부 메뉴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아까 속도가 회색으로 보였던 건 속도를 조정할 수 없는 사진일 경우에 그렇게 뜹니다. 자, 분할 속도,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진 못하고 이 기능창은 한 번씩 다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부정, 마스크, 오버레이, 교체 등등등
대체로 편집창 안에 있는 이런 세부 기능들은 장면을 자르고 장면 자체 효과를 넣고 그리고 장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운드 밸런스, 여러 가지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게 동영상인데 그 사운드들 간에 뭐 볼륨을 조정한다거나 효과를 넣는다거나 오디오를 일부 추출한다거나 좀 디테일한 편집들을 기본 편집을 위한 기능창이 이 편집창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집 하나를 설명드린 건데 그렇게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위 메뉴로 가실 때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가서 세부 메뉴를 들어가 있으시면 이게 지금 상위 메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좌측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큰 메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메뉴, 기본 메뉴로 올라가고 싶으시면 꺽쇠를 누르셔야지 기본 메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오디오 메뉴인데요. 오디오 메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사운드 밸런스 편집을 위한 거는 편집에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오디오는 어떤 거냐면 이 캡컷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운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유튜브에는 올릴 수가 없고 아까 틱톡이랑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틱톡에는 여기서 저장된 사운드를 사용하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셔도 저작권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운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틱톡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사운드가 들어있고요. 즉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효과음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일부 사운드를 동영상에서 추출하거나 그다음에 직접 녹음을 하시거나 즉 음성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사운드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기능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볼게요. 오디오 설명이었고요. 텍스트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기본적으로 자막을 추가하거나 자막 위에 얻는 예쁜 꾸미 있는 효과들을 넣거나 템플릿이 있는 이미 고정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막들을 넣거나 이게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가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그리기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드리지 않은 게 자동 캡션 기능인데요. 아까 제가 그냥 스쳐서 넘어간 기능이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음성이 포함된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사람 얼굴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리만 들리면 가능합니다. 자, 이를테면 제가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은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다가 자동 캡션 기능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 캡션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건 이후에 자막 배우실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뒤에 있는 상위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위 메뉴 넘어가 볼게요. 자, 스티커. 스티커는 아까도 이제 텍스트랑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같은 기능입니다. 전체적인 이 영상에다가 더 꾸미는 작업을 해주기 위한 이런 기능이고요. 아이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장을 해서 몇 가지 자주 쓰는 것만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는 거, 문자 사용하실 때나 아니면 영상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을 때나 특정한 아이콘들이 필요하실 때 혹은 시즌 아이콘들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오버레이는 지금 하단에 오버레이, 이건 상위 메뉴에 있는 메뉴예요. 오버레이는 겹침 효과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IP가 들어있는데 이 PIP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지금 배경에 깔려있는 이 기본 영상 위에다가 뉴스처럼 화면을 얹을 수도 있고 캐릭터를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사진을 얹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효과가 있죠. 이 편집 효과는 비디오 위주의 어떤 화면 왜곡을 통해서 특정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효과를 모아놓은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영상 효과 중에 물결 모양으로 장면을 왜곡한다거나 동작을 흐릿하게 만든다거나 옛날 비디오와 같은 혹은 영상기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영상 효과를 주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템플릿화해서 올려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기본 효과들 중에 필터와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를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뜹니다. 자, 필터를 누르니까요. 필터와 조정이 함께 여기 상단에 뜬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 효과들은 색감, 밝기, 선명도 등 이미지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예요. 효과라기보다는 이건 기본 설정에 가깝습니다. 자, 요즘은 영상 비율이 일반적으로 가로가 긴 비율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각각에 맞게 지금은 맞추기라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맞추기라는 설정은 촬영본 영상 형식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사진과 영상. 영상을 좀 더 우선해서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휴대폰에 릴스 같은 것들을 세로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 세로로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폰의 경우는 정사각형 모양의 영상을 지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1:1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비율들이 있죠. 2.35대 1은 완전히 영화 비율, 와이드한 영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85대 1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화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메뉴 중에 제일 마지막인 배경인데요. 배경은 뒤에다가 색상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흐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이 흐리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리게 조정을 해서 이 동영상의 이제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보통 세로 영상 재생할 때 이렇게 많이 쓰시죠. 네.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네, 방금 보신 효과가 이제 배경 효과였습니다. 여기 뒤편에 색상을 넣거나 다른 이미지를 깔아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굵직한 그 기능창들을 배우셨는데 이제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활용하면서 영상을 편집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타임라인과 하단의 기능창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영상 제작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편집을 하는지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캡컷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편집을 직접 해보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달쌤의 비디오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